소유소이가 나온다. SCU 창을 여니 창창창 TV로구나. 2020년 10월 첫째 주 멋진 하루 새 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시작엔 늦은 때란 없다. 네. 무엇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늦게 시작하면 절실함이 곁들어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남들이 NO! 라고 외칠 때 과감하게 YES!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차이가 바로 사람의 깊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애독자 여러분, 넘사벽이 허물 수 있는 벽이 되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 벽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천아 화이팅! 넘사벽. 네. 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지요. 네. 과연 그런 벽이 있겠어요? 도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시니어 공감 톡톡 시간에는 누가 더 코로나19에서 위험한가? 최근 그 미국의 CNS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확진 소식이 맞아요. 네, 지구촌에 화제가 됐어요. 네, 추석 연휴 기간 중이었죠. 74세의 중증 고위험 환자군에 속한다며 그렇죠. 수십 년간 걸쳐 현직 미국 대통령에게 찾아온 최악의 보건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또 심지어 성별에 따라 증상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적극 응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 이게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랍니다. 네. 바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여기에 속해요. 70대. 예. 실제 한국의 경우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은 1.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네. 치명률인데. 근데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그보다 3배 이상 높고 80세 이상의 경우는 무려 20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이에 따른 면역력에 이런 문제가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흡연. 이게 또 문제네요. 최근에 흡연 경험이 있다면은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무려 14배.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 니코틴이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관문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호흡기 점막에 손상이 있다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잘 붙어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흡연, 호흡기 어떤 세균의 침입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얘기죠. 세 번째,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혈관 질환자. 우리가 주위에 누구든지 이런 질병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 분의 사망 확률이 일반 환자보다 높아요. 네. 거의 뭐 10배,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뇨병이라든지 만성 호흡기 질환, 고혈압, 또 암, 이 경우는 치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치명률이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지금 강조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코로나19 3대 위험군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령자, 흡연자, 기저질 환자. 이런 분들은 올 겨울에 독감 예방 접종이 필수예요. 네, 이게 독감일지 코로나19일지 확실한 구별도 안 나면서 서로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꼭 하도록 하시고요. 소희님,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계인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치명률이 더 높아요. 2배 이상으로. 원인이 궁금한데
아직 무슨 뭐 특별히 밝혀진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네, 어린이 환자 네.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예. 많이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몸에 선천성 면역 물질이 많아 어. 중증으로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참 어떤 다행이에요.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걱정은 되지만은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뭐 고령군에 소화하는 나이보다는 중증이 훨씬 잘 좋다는 얘기죠. 위험이 적다는 얘기. 자, 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준비했냐면은 이 코로나 트럼프 지금 사흘 만에 퇴원 소식을 하면서 전 스포트를 받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뉴욕 타임스는 이전에 이런 방송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20여만 명을 사망케 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위대한 미국의 리더십이 불확실성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국인들의 관심이 네. 상당히 증폭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전 세계의 그런 네. 촉각도 네. 굉장히 그쪽에 네.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경종을 울리는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키자는 뜻에서 생활습관 예방을 위한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네. 이 가을에 생각나는 과일, 제철의 과일 뭐가 있죠? 빨간 사과? 그 빨간 사과가 네. 살도 빼고 네. 암 예방, 특히 대장암 예방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과의 어떤 건강 효과 이 5가지를 한번 아침에 한번 그렇게나 전해보도록 준비했습니다. 많나요? 네.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정보 광장입니다. 네. 사과는 잘 씻은 뒤에 껍질째 먹기도 해요. 네. 전 그렇게 그렇게 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잼이나 주스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섭취할 수도 있지만은 붉은 빛이 도는 사과는 열을 가해 익혀서 먹어도 효과를 먹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전문가들은 사과를 삶거나 굽는 조리법. 보통 토마토를 그렇게 하잖아요. 토마토를 네, 그렇게 하는데 사과도 옛날부터 그래 왔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로 익혀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아주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모든 것들이 많이 먹으면 또 오히려 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어느 때문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예, 사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사과 반쪽. 아, 그래요? 네, 그거를 깨끗이 반쪽 씻어서 정도도 껍질째. 반쪽 정도도 충분한 네.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사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과 주스를 보통 물처럼 이렇게 막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은 물이고 사과 주스는 사과 주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주스랑 함께 먹는 거는 상당히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과 주스는 사과 주스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또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은 뭐 어떤 사과가 제철인 가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약, 항생제, 혈압약 이걸 함께 먹으면은 그 약효가 많이 반감되는 거죠. 그럼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은 물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하여튼 그 사과 얘기 나왔으니까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그 부부의 건강 상식 말씀드릴게요. 네. 사과 한 개를 반으로 잘라서 두 분이 나눠서 두 분이 들면은 나눠드리면 참 그게 좋으시겠다. 좋은 행복이 그득한 건강 상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소희님, 네. 사과의 건강 효과 5가지 잘 좀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네. 번째, 유방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의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대장암과 유방암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유방암은 특히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해 봤더니 80%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많은 차이죠? 네. 네. 암에 대해서 어떤 탁월한 효과를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의 추출물을 섭취한 네. 팀과 그러지 않은 팀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뭐 일정 기간 후에 뭐 결과를 봤겠지요. 네. 81% 아마 많이 6개월 정도의 효과 6개월 후에 네. 결과를 보고 봤을 때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그 사과를 예. 식전에 어. 반 개를 음. 서로 나눠 먹으면 어떤 암에서부터 발생 이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네, 나타났어요. 네. 그런 굴까. 야,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사과는 음. 파이토케미칼로 통칭되는 페놀 화합물이나 네. 폴라보노이드가 황사나 종양 증식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죠. 그런 억제 작용을 갖고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로 이게 좀 요즘 소희님이 관심 많은 건데 다이어트 효과가 또 사과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째 궁금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근거가? 네. 사실 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식사 15분 전에 먹는 게 좋대요. 사과를. 식전? 네, 식전. 그래요? 근데 전 좀 식후에 먹었거든요. 오. 식전 15분 전에 사과를 씹어 먹으면 살을 빼는데 현저한 도움이 된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과를 먹게 되면요. 우선 포만감이 있어서 밥을 결국은 밥을 식사량을 줄이게 된다는 자연스럽게 겁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칼로리 섭취를 비교해 봤대요. 네네. 사과를 씹어 먹는 그룹과 또 사과 주스를 주스로 마신 먹는 거. 네. 그런데 씹어서 먹은 게 15% 정도는 줄여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에 대한 포만감을 줄이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크게 작용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게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변비 해결에도 네. 도움이 되는 성분을 사과가 가지고 있어요. 네. 변비 고생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변비약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그건 좋지 있다고 않아요. 하지만 변비약이 내성 생겨요. 한 번 먹으면은요. 계속 먹어야 변비약으로 되거든요. 해결하고 예. 또 변을 봐야 되고 더 그건 안 더 돼요.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신체 활동으로 장 운동을 촉진시키거나 음식으로 배변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때 탁월한 사과의 성분이 뭐예요? 펙틴 성분이 그것도 펙틴. 식이섬유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과를 아침 식전에 먹으면 심한 변비, 또 설사에도 효과적이고. 그런데 왜 껍질째 먹으라고 우리가 말을 글쎄요. 하냐면 그 껍질에 바로 이 펙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 속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껍질을 꼭 깎아서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펙틴 성분이 이게 버려서는 안 되는 성분인데. 네. 그렇군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것도 우리 여성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야 하는 피부 노화 방지. 네. 사과의 성분 중에 사과는 노화 방지 효과도 있고요. 뽀얗고 하얀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게 무슨 성분이 성분이에요? 들어있대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랍니다. 사과 속에 그런 또 성분도 네. 함유되어 있다. 네. 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방지해준다.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사과, 복숭아, 천도 복숭아를 함께 분석을 해봤대요. 연구팀이. 그런데 폴리페놀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포도 같은 과일보다 최고 5배나 많이 함유되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과가 이 피부에는 포도보다도 5배까지 네. 그런 성분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또 아기 천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임신 중에 과일 많이 먹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임산부가 먹지 않았던 그런 그 임산부보다는 아기가 출생 이후에 훨씬 천식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4-5개 사과를 먹은 그룹하고 1개를 먹은 그룹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차이가 있어요. 네, 4-5개 먹은 그룹이 50%나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천식의 유병률이 낮아지더라도 현격하게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 정도의 사과를 꾸준히 먹게 되면 특히 임산부 경우에 나중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그런 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개 내리면 사과 잘 챙겨 드시죠? 잘 챙겨 드시죠? 저는 뭐 열심히 네, 저도 오랫동안 열심히 식전으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특히 사과는 성인들의 그 폐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도 그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유해 산소를 없애는 사과의 항산화 성질, 이게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질병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사과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이런 다양한 성분 피부 뭐 변비 뭐 이런 천식이 이르기까지 사과가 성분이 좋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여성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피부에도 좋고요. 네, 가을에 제철에 과일을 잘 챙겨 드세요. 네. 네. 다음은 소통광장 통통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신세대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소인이 많이 들어보셨죠? 동가식 서가수. 동식 서수? 예, 그걸 사자로 압축하면은 네. 동식 서수. 동력 동. 먹을식 선역 서. 잠잘 수. 동쪽 집에서 자고 음. 서쪽 집에서 아닌데 동쪽 집에서 먹고. 동가식. 아,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에서 잠단다. 이런 뜻인데 본래는 그 욕심이 그 지나친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것저것 그래요. 다 취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예. 근데 오늘날에 사실은 유래가 좀 재밌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요즘 오늘날 같은 경우에 백수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그 자기 생활을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뭐 동가식 서가수하고 지내지. 우리 흔히들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네, 네. 유래가 재밌어요. 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에 홍기가 꽉 찬 처녀가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어느 날 그녀에게 동쪽에 있는 집하고 서쪽에 있는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 집 총각은 인물이 좀 빠지면서 근데 부잣집 아니에요. 동쪽 집에 부자가 있고 서쪽 집은 그 반대로 인물은 출중하고 뛰어났지만 집안이 좀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서쪽 총각은 인물이네요. 네, 그래서 어느 집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던 부모가 할 수 행복한 없이 고민이죠. 결정을 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너 동쪽 집에 시집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고 서쪽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녀가 한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하더니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동쪽, 서쪽? 에이, 둘 다. 둘 다 양쪽 손을 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두 남자. 부모가 깜짝 놀라다 처녀는 두 남자를? 한숨을 푹 쉬면서 낮에는 할 수 없어 엄마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동가식. 밤에는 서쪽 집에 가서 그냥 자면 어떨까? 서가수. 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처녀분 똑똑하네. 재밌어요. 네. 동가식 서가수.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신조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첫머리에 이 용어가 나와서 좀 설명을 잠깐 했는데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런 뜻이 있죠? 네, 그런 뜻이 좀 있죠. 해설이 좀 필요해요.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때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그래요. 넘사벽이야. 당신은 공부에 있어서는 넘사벽이지 뭐 이런 표현.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력감. 네. 도저히 도전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네. 참 얄미울 정도로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부를 잘해. 네. 난 노력해도 안 돼. 네. 그럴 때 넘사벽?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활 영어로 네. 얘기를 좀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 소희님의 원어 발음을 한번 듣고 싶어요. He is out of my league. He is out of my league. 무슨 뜻이에요? 그는 나한테는 너무 과분해. 아, 그는 넘사벽이야. 그건 나의 넘사벽이야. 예. 또 그런데 요새 영어 골치 아프잖아요. 많이 어려운 영어. 어렵죠? English is not out of your league. You can do i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영어가 어려워요. 네. 근데 넘사벽은 아니야. 넘을 수 있어. English 충분히. not out of my league. Your 네. league. 영어는 그래서 넘사벽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하죠.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넘사벽이라는 큰 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내지 말고
도전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You can do, Do it. it. 네,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웃음 보따리 시간은 이거 재미있네요. 잡힌 도둑과 형사와의 대화 8마디거든요. 이 장소가 어디겠어요? 경찰서? 뭐 요즘 뭐 파출소, 뭐 네. 경찰서 그렇게 되겠죠. 예. 일소일소 한마당에 코너로 가보시죠. 네. 소인이. 직업이 뭔가 자네? 빈부 차이를 없애려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아니 근데 꼭 돈 혼자 도둑질을 당신 하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짝이 없어?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야죠. 내 놈은 휴가도 안 가나? 잡히는 날이 휴가입니다. 아이고. 근데 당신 아들 녀석은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적을지 참 궁금하네. 귀금속 이동센터 운영 사업자라고 적어요. 그것도 얘기가 됩니다. 아 근데 당신이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뭔가? 말도 마세요. 훔친 시계를 마누라가 팔러 갔다가 날치기를 당했답니다. 아이고.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다시 뭘 하고 싶은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도 모르시나요?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가? 이래갖고. 우선 바늘 훔치는 법부터 가르칠 겁니다. 아니 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 자네가 너무너무 솔직해서 감명이 되도록 내가 조서를 잘 써주겠네.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훔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형님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장창창 뿐이래라. 으이!